광주 도심 속에 우뚝 솟아있는 산. 높이를 헤아릴 수도 견줄 만한 상대도 없다 하여 무등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높이를 견줄 만한 상대가 없다는 뜻은 다시 말해 견줄 필요가 없다는 뜻. 이 산을 오르는 이마다 평등하게 되니 생명의 높고 낮음 없는 무등이라는 이름과 딱 맞습니다. 후덕한 산을 찾는 이들에게 공평하리만큼 후한 인심을 베풀고 산 아래 빛고울에도 그 너른 산자락으로 품어주는 어미와도 같은 산. 그 넓고 깊은 품을 가진 호남의 진산, 무등산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름난 고을은 좋은 산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남 지방 최대의 도시 광주광역시를 포근히 감싸고 있는 무등산이야말로 좋은 산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품은 해발 1000m의 산은 세계에서도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광주 사람들의 무등산 사랑과 자부심은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now here is this scenery, so beautiful, so gorgeous, and to know the temples, to know more about the culture is very interesting for me. 무등산은 1187m의 높이를 자랑하면서도 산세가 유순하고 둥그스름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 정상인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 세 개의 큰 봉우리를 중심으로 규봉, 입석대, 서석대 등의 이름난 기암괴석과 증심사 계곡, 용추 계곡, 원효 계곡 등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곡마다 고즈넉이 자리한 증심사, 원효사 등의 고찰은 우리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쉼터가 되주었습니다. 사시사철 다양한 풍광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만인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심과 인접해 있는 데다 탐방로가 잘 닦여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는데요. 선조들이 걷던 옛길도 복원해 더욱 다양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 산이라 그래갖고 높이도 1187m나 돼요. 그 다음에 무등산에 가는 버스도 일부러 1187번을 시에서는 정했어요. 무등산을 기억하라고. 시내랑 가까이 있어갖고 항상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여기를 즐기면서 그 다음에 자연과 순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요즘 같은 가을철에 가장 아름다운 산행을 즐기려면 장불재를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 하늘에 그림이라도 그리는 듯 바람에 출렁이는 억새밭의 장관. 억새의 가을 정취가 가득한 장불재는 광주와 화순을 넘어가던 고개였습니다. 옛 어른들은 긴 골 또는 장골이라고 불렀는데 그 한자음을 딴 것이 장불치에서 장불재가 됐다고 합니다. 무등산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저는 광주 시내에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즐기는 공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주 산세가 생각보다 아주 크고 또 여기에 주상절리도 있고 어떤 세제도 있고 해서 정말로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불재 고갯길을 넘어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비경 중에 비경으로 꼽는 곳이 나타납니다. 바로 입석대와 서석대. 대부분의 주상절리가 해안가나 하천 등 저지대에 형성된 반면에 입석대와 서석대를 포함한 무등산의 주상절리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입니다.
무등산을 대표하는 명물이 된 입석대와 서석대. 고지대에 형성됐다는 특징뿐 아니라 높이와 돌기둥의 굵기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 8,500만 년 전 생겨난 이 지역은 화산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에 화산재와 용암이 쌓여 서서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희귀의 지질 명소로 손꼽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형은 이곳 외에도 3대 섭경에 속하는 규봉의 광석대가 있습니다.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돌병풍과 그에 걸맞는 작은 암자의 조화. 아름다운 풍경에 쉬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등산에는 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주상절리와 함께 또 다른 흔적인 너덜경이 형성돼 있습니다. 광석대 바로 옆 지곡너덜과 덕산너덜이 대표적인 너덜지대입니다. 너덜은 주상절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작용에 의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무등산에는 주상절리만큼이나 대규모의 너덜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기암괴석 덩어리들이 질서 없이 뒹굴다 쌓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무등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흔적입니다. 너덜이 쌓인 높이만 봐도 수백 미터에 이르니 무등산의 높이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을 오르며 만나는 작은 돌 하나, 모든 자연물들이 살아있는 지질 교과서 같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은 아쉽게도 하늘과 땅의 만남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정상은 군사시설 지역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봄, 가을 개방일에만 허락됩니다. 그만큼 애틋하고 그리운 정상이 되었습니다. 무등산은 고려시대부터 상서로운 돌산이라는 뜻의 서석산으로 불렸는데요.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름처럼 광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등산은 신령한 곳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무등산 골짜기마다 신앙의 토대가 되고 불교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까닭도 이 때문인지 모릅니다. 무등산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인 규봉암. 광석대에 비추는 일출이 가장 일품인 곳이자 풍광이 아름다운 사찰로 유명한데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규봉암에는 설화 하나가 전해집니다. 전생에 이곳에 온 적이 있는 의상대사는 이를 잊지 않고 현세의 규봉으로 찾아와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대표 고찰로는 증심사가 있습니다. 무등산 서쪽 등산로 초입에 자리한 증심사는 신라 헌왕왕 4년에 철감선사 도윤이 창건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던 절을 1970년대 이후 중건했습니다. 증심사는 무등산의 대표 사찰답게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3층 석탑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 석조보살 입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증심사는 전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500전이 있습니다. 무등산에는 원효 계곡에 자리한 원효사가 있는데요. 원효사는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운 작은 암자였다가 지금의 절로 바뀌게 됐습니다. 원효사라는 이름처럼 절 곳곳에는 원효대사의 일화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대사는 어느 날 잠결에 아주 달게 마신 물이 해골물이었음을 알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 중국으로 가지 않고 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등산 계곡마다 고즈넉이 자리한 고찰들은
많은 선인들의 깨달음의 성지요, 우리 마음의 휴식처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바깥 물소리 듣고 경치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하면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완전히 힐링 시간이에요. 무등산에서 시작하는 신령천이 흘러 적벽강가에 당도하면 그곳에는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벼랑이 있습니다. 높이 약 100m, 길이 14m의 적벽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여행도 멈추게 만들었답니다.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가지 아래 있고 적벽강이 깊다더니 모래 위에 흐르는 물이더라. 방랑시인 김삿갓이 적벽을 노래한 시입니다. 적벽에 반한 그는 방랑벽을 잠재우고 무려 13년을 머무며 시를 짓다 화순군 구암에서 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적벽에 반한 이는 김삿갓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인 묵객이 다녀가고 서민들의 휴식처였던 적벽은 3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고 보호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서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도 해소됐습니다. 30년간 보호된 덕분에 이서면의 노루목 등 최고의 절경을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등산 속에 그 아래 자연과 사람은 그 높고 낮음을 잴 필요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남을 아우르고 도시를 품어 생명의 기운을 나눠주는 산. 수려한 바위들과 계곡마다 자리한 세월의 흔적은 배움의 터가 되고 산은 사람들과 역사와 문화를 함께하며 안식처가 되주었습니다. 호남의 명산 무등산. 어미와 같은 푸근함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